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정말 황당한 기사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들 김대중의 셋째 아들 김홍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홍걸이가 여러분들 지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집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동교동 집 김대중이를 이렇게 뭔가 이 신격화하는 사람들, 김대중을 뭔가 이렇게 축켜 세우는 사람들인 김대중의 동교동 집을 동교동 사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교동 집입니다. 집. 동교동 집. 여기가 마치 무슨 대단한 김대중의 무슨 민주화 활동에, 민주화 운동의 무슨 본거지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집이고, 여기에 연금 됐었고 그겁니다. 그런 집인데 모르겠습니다. 김홍걸이한테는 정말 대단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자기 부모가 남겨준 유산이고, 자기 김대중 정말 일각에서는 거의 이렇게 선생님으로 추앙하는 그런 인물이, 자기 아빠가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민주화 운동을 자처한 그런 정치 활동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김대중의 정치 활동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홍걸이한테 있어서는 그 어떤 곳보다도 가치 있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이 동교동 집일 텐데, 김홍걸이는 나 상속세 내는 게 무서워, 상속세 낼 돈 없어 해가지고 이 집을 낼름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커피 판매업자인가 카페 운영업자인지 모르겠지만 박모 씨한테 100억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김홍걸이가 여러분들 상속세 미납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집값 매도액이 집 매도액이 100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 거의 한 90억 원 가까이는 김홍걸이의 그 주머니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홍걸이는 저기 서초구 반포, 거기에도 정말 초호화 아파트, 최고급 아파트라고 불리는 그런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 어디에 또 건물 또 하나 갖고 있고, 저거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은데 다시 한번 의문이 드는 건, 김홍걸이는 대체 그 재산이 어디서 나서 형성이 됐을까? 이런 것들에 의문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동교동 집을 놓고 자기 형, 그러니까 이복형입니다. 이복형인 김홍업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법정 소송에 들어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집이었는데 이 김홍걸이가 이 집을 팔고 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네 아빠 엄마가 물려준 집을 저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냐? 아니 어떻게 명색이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란 자가,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김대중의 아들이라는 그런 간판으로 국회의원까지 했던 자가 어떻게 지네 아빠가 정치 활동을 했다는 그런 집에 그렇게 낼름 팔아넘길 수가 있냐? 저거 정상이냐? 저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도 실제 많이 있었고. 근데 황당한 거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밤에 떴습니다. 뭐냐면 김대중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김대중 재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김대중이의 그 동교동 집을 다시 사드리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재단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김홍걸 전 의원이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했던 서울 동교동 DJ 사저를 재매입하기로 했다. 백이선 김대중 재단 사무 총장은 25일 내일 오후 재단 사무실에서 김 전 대통령 사저를 사들인 사업자 박모 씨와 재매입 협약식을 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정이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 그 김대중의 동교동 집을 김홍걸이로부터 사들인 그 커피 판매업자인가 그 박모 씨와 김대중 재단이 이 해당 집, 동교동 집 매도 매각 또는 인수 이런 관련 협약식을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이선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박 씨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 뭔가 이 박 씨 등 공동 명의가 3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100억 원에 김홍걸이한테 사들였는데 손해가 되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100억 원보다 더 줘야 돼? 손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 100억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재단이 사저를 다시 사드리겠다고 설득했고 박 씨가 응했다. 여러분들 근데 뒤에가 중요한 겁니다. 김대중 재단이니까, 재단입니다. 재단이니까 돈이 많나 보다. 그 재단의 자금으로 어떻게 하려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김대중 재단은 그럼 과연 어떤 돈으로 그 김대중의 동교동 집을 사드릴 것이냐라고 했더니 재매입 대금은 모금운동 등으로 마련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모금 운동 한답니다. 모금 여러분들 그 모금을 할 때 그 돈을 내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물론 김대중이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특히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돈을 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결국에는 김홍걸이는 자기 아빠 엄마가 물려준 그 집에 의한 그 상속세 내는 게 싫어가지고 짜증이 치밀어 올라서 그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 유산을 갖다가 팔아 넘겨가지고 말이야. 결국에는 지 통장에는 돈이 얼마나 쌓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홍걸이가 뭘 하는 건 아니고 김대중 재단이 대국민 모금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은 이미 김홍걸이가 챙겼고 대국민 모금 운동을 통해서 그 집을 다시 사들여 가지고 김대중 기념관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김대중 재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재단의 이사장은 권노갑입니다. 권노갑. 그리고 부이사장은 문희상. 그리고 김홍업, 김대중의 차남입니다. 그리고 상임이사, 사무총장, 아까 그 백이선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텐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그리고 또 김방림 전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 박홍률 목포시장, 백학순 이 사람 이름 익숙한데 기자 출신인 것 같은데 성장현 용산구청장, 그리고 유동열 전 동대문구청장, 그리고 전병헌 지금 뭐 새로운 미래가 이름을 바꿨는데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대표로 앉아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사, 우윤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재단이 돈이 많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국민 모금 운동을 하고 그걸로 충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입니다. 최소 100억을 모금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재반 비용을 다 합치면 최소한 한 110억, 120억 정도는 모금을 해야 이 박 씨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걸 갖다가 재인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김대중 재단이라는 곳이 그런 모금을 할 능력이 있는 그리고 또 그런 조직 체계를 갖춘 곳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체 믿는 구석이 있을 텐데 그 믿는 구석이란 게 뭘까? 이걸 확인해 보면 정말 또 짜증이 치밀어 오는 게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그 김대중의 동교동 집을 사들이는데 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김홍걸이의 그 통장에 돈 채워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거에 여러분들의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뭐냐? 그 목적 1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한테 연금을 주고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유족한테 연금을 주고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사무실, 묘지, 그리고 비서관과 운전기사, 그리고 교통통신비, 그 다음에 뭐 해외 순방시 또는 어디 이동할 때 이렇게 경호, 경비, 인력, 그 다음에 교통 지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 있습니다. 제5조의 2 기념사업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이게 민간단체 등이 여기서 말하는 민간단체는 뭡니까?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하는 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김대중 재단이라는 곳은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민간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이 권노갑이가 올린 이 해당 단체의 이사장 인사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 민주화에 기여한 업적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 말입니까? 김대중 기념사업을 하는 단체다 그 말입니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재단은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이며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의 사상과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고 업적을 선양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앞으로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큰 성원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단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민간단체가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끝에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이 법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 과거 이 노무현, 김대중 이런 관련 학술행사 그리고 기념사업 이런 거에다가
계속 이런 비용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 모금과 그다음에 이 정부 매칭, 이 매칭 사업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 김대중 재단에서 재단 금액을 어느 정도 헐어서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모금 운동, 아주 형식적인 모금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이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마련하면은 여기에 정부가 매칭으로 같은 비율, 같은 금액으로 해주든가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이 해주든가 해서 이 김대중의 동교동 집을 다시 사들이는데 여러분들의 세금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길 바라고, 우리나라가 정말 반듯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셨던 그 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이 결국에는 김홍거리가 나 상속세 내는 게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내 던진 그 동교동 집, 김대중의 집, 그걸 사들이는데 여러분들의 세금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김홍거리가, 이런 표현 적절치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상당히 거북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김홍거리가 저지른 걸 뒤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대중 재단의 이런 입장을 보면 정말 앞으로 이 김대중 재단이 얼마를 모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교동 집을 사는데 우리 국민 돈이 상당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수십억, 못해도 수십억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돈이 너무나도 아깝다. 김홍거리는 대체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대중 재단에 그 김대중 동교동 집을 사들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한다면 김홍거리가 그 돈을 내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홍거리는 또 대체 뭘 하고 있길래 우리 국민들이 동교동 집을 사는데 결국에는 세금으로 그걸 갖다 지원을 해줘야 되냐? 정말 이상한 세상이다. 정말 이상한 법률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김대중, 김홍걸 이런 사람에 대해서 또 관심이 없으시고, 이 금액 자체가 좀 너무 적다고 생각하셔서 그거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셨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자체가 얼마나 김대중이를 말로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들마저도 김대중이를 별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거의 헌신장 내팽개치듯이 동교동 집을 갖다가 팔아 넘겨버리고 그거 뒤치다거리는 오로지 김대중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우리 국민들이 다 짊어져야 된다는 이 현실이, 여러분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저들한테 정말로 제대로 된 민심을 전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변할 수 있는 세력, 그리고 이걸 갖다가 대변하라고 뽑아놓은 자들이 바로 국내임 이런 보수 정치인들일 텐데 저 자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자들인가 모르겠습니다. 왜 대체 이런 기사 하나 보고 뭔 얘기 하나나 했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마치려고 했는데 잠깐만 국민의힘 논평 이런 것들 오늘 뭐가 나오는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저런 거에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정작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사실상 약탈하는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자고 하는 그런 기획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네, 이런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정말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렇게 허비 낭비되는 국민 세금을 정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라고 뽑아놓은 자들이 바로 국내힘의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자들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정말 궁금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제 채널 영상 시청 구독 권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